안녕하세요. 4개월 만에 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강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강의 시험 유형이 크게 심화, 기본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기본 중에서 여러분이 따야 될 게 4급이기 때문에 기본에서 80점을 맞으면 4급을 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심화가 아니라 기본적인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 일이 없으면 월, 수, 금 영상을 올린 이후에 선생님이 따로 클래스룸에다가 선생님이 방학 때 정리한 역대 기출문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고 또 문제를 풀다가 어렵거나 또 중요한 문제 같은 건 선생님이 따로 별도로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거는 1강 선사시대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첫 번째 파트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 파트에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해서 약 10분 정도로 해서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뭐 이런 마이크 샀어요. 뭐 과감한 투자죠. 어차피 뭐 잘 보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입니다. 선생님이 각각 파트를 나눠서 의식, 주, 도구, 그리고 이게 있는 장소로 한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는 크게 한 별명이 있는데 바로 배고픈 평등 사회입니다. 왜냐면은 차근차근 알아보죠. 자, 먼저 옷은 그 당시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 먹을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무리적으로 생활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동물을 사냥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무나 곡식 등을 채집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사는 곳이 동굴이나 막집이었어요. 왜 동굴이나 막집이었을까요? 우리 창우가 말한 대로 그 당시 사람들은 사냥이나 채집할 것이 우리 주변에 무한정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A 지역에서 먹은 다음에 없어지니까 내일은 B로 이동해서 뭘 또 사냥하고 먹고 그 다음 날엔 또 C로 이동해가지고 뭘 사냥하고 먹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생활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 도구에는 이 사람들은 뗀석기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 현우가 잘 말했는데 이 뗀석기라는 것은 돌에서 떼어냈다. 그래서 돌을 뭐 깨거나 부셔가지고 그래서 떼낸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떼어낸 돌멩이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유물이 있는데 바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주먹도끼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냥도 하고 여러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럼 이 구석기 시대 유물이 주로 어디에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기 나와 있는 연천 전곡리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주먹도끼가 있죠. 자, 두 번째 시대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배고픈 평등 사회예요. 이것도 똑같이 의식, 주, 그리고 도구로 알아봅시다. 먼저 옷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옷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가락바퀴와 왼쪽에 있는 뼈바늘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아내고 그 뽑아낸 실을 뼈바늘을 이용해 가지고 옷을 짜는 거죠.
조금 더 발달한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먹는 거. 여전히 똑같이 사냥이랑 채집은 쭉 이어져요. 지금도 사냥과 채집은 이어지고 있죠. 이 시대에도.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와, 마 싸움 많다 이거.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걸 엄청난 혁명이다 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 불러요. 왜냐? 그 전까지는 야외에서 뭔가를 스스로 채취하고 사냥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본인 스스로 힘을 통해서 식량을 만들고 생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의지한 것을 덜어서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집도 이동이 아니라 직접 강가나 바닷가에 집을 지어가지고 정착 생활을 해야만 했죠. 왜냐하면 정착을 해서 농산물을 직접 케어도 하고 케어한 이후에 자기가 수확을 해야 되니까 정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집이 어떻냐? 움집이라는 건데 약간 지하에 좀 땅을 파서 지은 집인데요. 바로 이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가지고 살기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 다음 도구를 보니까 이제 뗀석기의 상위 버전인 간석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옛날에는 뭐 폴더폰, 그 전에는 뭐 삐삐, 뭐 그 전에는 뭐 무전기 이렇게 됐었는데 점차적으로 발전했죠. 뭐 삐삐에서 폴더폰, 뭐 폴더폰에서 터치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처럼 각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도구 또한 계속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간석기라 불렸는데 이 뗀석기를 더 갈아가지고 집는 부분도 우리가 부드럽게 집을 수 있고 또 도구의 사용도 갈아냈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근데 왜 지금 사진을 보여줄 건데, 사진 보면은 빗살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뾰족하고요. 왜 근데 이렇게 무늬를 굳이 줄무늬 형식인 빗살무늬를 했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토기를 구워야지 토기가 단단해지는데, 이 토기를 구울 때 불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구울 때 토기가 막 갈라져요. 근데 미리 이렇게 빗살무늬로 그어 놓으면은 토기의 갈라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빗살무늬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바닥이 뾰족할까요? 왜냐면은 아까 나왔죠. 아까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농경을 위해서 강가나 바다에 살았죠. 그래서 그 주변의 흙들은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땅에 콕 꽂아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평평하지 않고 이때는 바닥을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토기를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한번 싸움하는 겁니다. 토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때부터 뭘 시작한다 했죠? 신석기 혁명, 바로 농경을 시작했죠. 농경을 시작하면 이제 농경을 통해서 나오는 수확물이 있으니까 그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그릇이 필요한데 이 당시에는 그 그릇 역할이 바로 토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토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수확물을 저장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할 때 아까 봤던 강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가가 있었고, 또 우리가 농작물을 키울 때 태양이라든지 또 비 등의 자연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한 신앙이 애니미즘, 즉 뭐 태양이나 이런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고 그들을 신앙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토테미즘, 동물. 세 번째 무당인 샤머니즘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대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때도 뭐 오스센터 발달했을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또 먹거리예요. 먹거리. 우리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밭농사야. 근데 이때 등장하는 게 벼농사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 농업에 대한 생산력이 더 증가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땅에서 뭔가를 더 얻어내는 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1년 동안 수확해 놓은 수확물이 있을 텐데 이걸 개인이 먹고도 뭔가가 남아. 그 남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나와 있는 잉여 생산물입니다. 그러면 이 생산물이 누구 거가 돼? 바로 본인이 수확했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것이 됩니다. 바로 그걸 의미하는 뜻이 뭐냐면은 사유재산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재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뭐 A는 쌀이 1kg 있고 뭐 B는 쌀이 100kg 있고 뭐 C는 쌀이 500g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평등하지 않고 경제적인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이런 뜻이 이런 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빈, 가난할 빈, 부유할 부. 그래서 가난과 부유함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쌈마한 바로 계급입니다. 계급이 등장하는데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농경이 더 발달한 겁니다. 지금도 뭐 스마트폰을 만들 때도 스마트폰이 더 잘 팔리는 기업이 더 계급이 높고 낮은 기업들은 망해가는 이러한 일종의 계급이 나오고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농경을 통해서 각각 개인들만의 계급 분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도구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풀 때 한번 꼬아버리면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반달 돌칼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돌이니까 이거 뭐 구석기 신석기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데 이건 별을 수확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신석기나 구석기가 아니라 청동기임을 알아야 돼요. 어렵게 내면 이걸 내니까 주의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도구 민무늬 톡입니다. 민무늬 톡이는 신석기와 달리 무늬가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손잡이가 없는 민무늬 톡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미송리식 톡입니다. 미송리에서 나왔다고 해서 미송리식 톡인데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또 무늬가 없는 형태의 토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청동기 시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청동기가 등장하는데 이 청동기에는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청동방울이 등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청동기가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종훈이가 말한 것처럼 이 청동기라는 것은 가진 자, 즉 아까 나왔던 그 계급을 통해서 가진 자, 권력자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내가 청동기를 쥐고 있으면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권위가 높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이 한 게임 중에서 롤 있죠. 롤에서 계급이 뭐 브론즈, 실버, 뭐 다이아, 플레가 있잖아요. 그럼 이 플레 애들이 자기 아이들 보여주면서 와, 나 플레다. 근데 그 브론즈 애들한테 이걸 자랑한 거죠. 브론즈 애들은 자기 계급이 낮으니까 이 사람들을 와, 게임 잘하는데요? 라고 하고 플레 애들은 브론즈 애들한테 와, 너 게임 존나 못한다 막 이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자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청동기라는 걸 이용해서 자기가 높은 계급에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건 생활이에요. 생활. 아까 청동기를 통해서 나온 무기가 있죠. 비파형 동검. 이걸 통해서 이제 각각 무리들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긴 애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진 애들은 그들로부터 피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생기면서 또 다시 먹을 거에 이어서 생활을 통해서 이제 계급이
점차적으로 분화합니다. 그런데 이 계급의 분화의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화순에 널려있는, 그렇죠, 우리 민태가 말했듯이 고인돌이라는 걸 보고 이 당시에 계급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에 중요한 거는 와마 쌈마한 게 뭐냐면은 계급 분화입니다. 아까 나왔던 농경의 발달로 서로 간에 경제적 차이가 발생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서로 간의 지배, 피지배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청동기 시대에는 막강한 권력과 함께 돈도 쥐고 있는 군장이라는 계급, 상위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청동기를 마치고 두 번째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